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8명 후보가 모여서 비전 발표대회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들 보니까 다들 훌륭하지만 뭐 자료 들고 와서 학술대회 하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만개 치려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다워야 되지.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땅덩어리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22만, 영국은 24만, 인구는 우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몽고는 120만 명이었습니다. 몽고. 그런데 우리는 고려 300만이었습니다. 6번 쳐들어왔습니다. 1231년부터 1259년 6번 쳐들어올 때 우리의 임금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강화도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도망갔는 걸 다 기록해놨습니다. 안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전도 그 항거했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3만 명 쳐들어왔습니다. 3만 명. 300만 명 들어오는데 300만이 도망가는 얘기예요. 300만. 120만이 중국 5천만을 이겼습니다. 5천만을. 왜 그렇습니까? 징기스칸이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남북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헤어질 때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1974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채택의 그 제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래서 과학기술, 중공업, 포항제철, 고속도로 온 나라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10번째 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실력입니다. 북한하고 국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우리나 북한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똑같은 민족입니다. 그 자들은 지금 밥을 굶고 있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도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사말이 식사를 잘했느냐, 밥 먹었느냐, 오늘 아침 먹었느냐, 점심 먹었느냐, 저녁 먹었느냐, 점심은 먹었다가 점심 한 끼 떼었느냐, 이게 우리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20대들은 밥 먹었냐 인사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밥은 공짜입니다. 언제든지 학교 가면 공짜로 먹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누구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가 깨질지도 모르는, 자유가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2.0%가 지금은 1.0%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2%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박정희 대통령 때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 원천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로 도저히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제가 볼 때는 10년 이에 문 닫았습니다. 제조업 갈 사람이 없고 기술이 안 됩니다. 포항제철 얼마 전에 가보니까 포항제철도 곧 문 닫을 입장에 처해 있다. 우리는 포스코 때문에 이래 밥 먹고 살았습니다. 전자산업, 자동차, 조선, 포스코에서 값싼 그리고 품질 좋은 철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에 철이 1년에 24억 톤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16억 톤밖에 소비가 안 됩니다. 나머지 8억 톤은 전부 덤핑으로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중국, 심지어 일본 철도 우리나라 덤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경쟁력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노다지 싸움합니다. 투가마 탄핵합니다. 잘못해서 탄핵 당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연성 사상전, 사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우병 사상전이었습니다.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드를 몸소 사드 찬성했다가 찬성 반대파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온 김천 시내에 이철우, 개철우
현수막 붙여놓고 내 따라다니면서 저 매국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전자파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거를 현혹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쫓아냈잖아요. 내란머리로 쫓아냈습니다. 대통령이 통치 얘기했는 걸 내란죄라고 갖다 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찬성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쫓겨냈습니다. 박근혜 때도 우리가 쫓겨냈습니다. 이것이 자유우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동안 조용히 있던 이철우 왜 나서서 이런 이야기 하느냐.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도지사가 나선 겁니다. 이철우! 자유민주주의는 제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20년 있었습니다. 국가 전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국회 정보위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하고 대립해도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을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철우 나라가 무너지는데 또 경제가 무너지는 게 제일 겁나는 겁니다.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일을 현대판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시작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만들 때 물류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차가 10만 대도 안 됩니다. 어떻게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온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는 들어누웠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홍 목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김대중 쫄병이라서 같이 들어누웠었다. 지금 생각에 부끄럽게 짝이 없다. 그래서 나라를 살린 겁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만들 때 68년도 설계할 때 우리나라 예산이 2,400억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은 1,300억짜리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공업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만들면서 여수공단 만들 때 전남대학교에 학원과를 만들었습니다. 창원공단의 기계단지를 만들 때 부산에 기계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구미에 전자단지 만들 때 경북대학교에 전자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지금 삼성전자 이런데 모든 임원들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잠자는 국민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해를 과학기술자 우대 그때 키스트 국가과학기술원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경북도청에 박정희 동상을 준공식을 하는데 키스트 출신 93세 어른이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서 박사 받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서 들었다. 그 키스트에 이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전부 야간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 되면 못 따라다니는데 키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연구해라. 밤새도록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그 앞에 경찰차를 대기시켜놓고 집에 갈 때는 경찰이 경례 붙이고 집에까지 모시다 줬다. 이런 과학기술자 우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학기술자 우대 안 하니까 다 의과대학 가가지고 성형수술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과학기술로 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류가 지금 전 세계 난립니다. 한류를 더 번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K푸드가 있습니다. 음식, 이것은 앞으로 먹고 살 거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한국 식당 100개 있는데 지금 300개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한식이 엉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된다. 국가 대개조. 특히 산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산이 우리 국토의 63%입니다. 원래는 70%였는데 많이 좀 줄어들어서 63%인데 63% 산이 생산이 얼마 되느냐? 생산은 국민 총생산이 1%밖에 안 됩니다. 63% 산이 1%를 생산하니까 어떻게 국민이 잘 살 수 있느냐? 지금 경북의 산불이 나가 10만 헥타를 태웠습니다. 10만 헥타. 서울시가 6만 헥타입니다. 서울시에 1.5배, 1.7배를 하루 만에 다 태웠습니다. 이상 기온입니다. 하루 만에 태웠는데 그 산을
다시 복원하려면 30년, 10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울진 산불 났을 때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그거를 산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스마트팜 만들고 그다음에 리조트 만들고 관광단지 만들어서 젊은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그거는 얼마든지 젊은들한테 땅 싸게 해서 그 스마트팜 국가에서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1억짜리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대개조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도지사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거 바로 해서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청년 일자리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펙을 10월 30일 날 경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모시고 작년 11월 14, 15, 16일 제가 페루에 같이 갔습니다. 전용기에 같이 타고 가는데 윤 대통령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페루에서 브라질 G20 가는데 갔다가 한국으로 가지 말고 바로 미국 가서 트럼프 형님을 만나라. 트럼프 만나면은 트럼프 꼭 에이펙에 참석하고 푸틴 전쟁 바로 끝낸다니까 푸틴 모시고 오고 푸틴은 그동안 에이펙이 해마다 하는데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푸틴 참석하게 하고 시진핑은 자기가 그 다음 행사이기 때문에 내연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일본 참석하면은 사각에 참석하는데 트럼프 형님한테 김정은이 좀 되기로 오락해라. 김정은. 우리가 오락하면 안 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형님이 하노이 빅딜을 실패했기 때문에 경주 빅딜을 해라. 경주 빅딜. 경주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빅딜을 하면 우리가 평화 기반이 생기고 대한민국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지역 가자지구를 했으면 가자지구를 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트럼프 형님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힘을 합쳐서 DMZ가 있습니다. DMZ 250 동서로 248km 가로 남북으로 4km입니다. 4km 1000제곱킬로미터 1000제곱킬로미터 서울은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보다 1.5배 큽니다. 그 지역에 골프장 만들고 호텔 만들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남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바로 평화가. 그런 담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지 오늘 비전 발표하다 보니까 책 읽듯이 읽고 여기 학술대야 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철우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늘려주느냐,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관광도시 만들어서 국민들이 살 길을 찾고 남북 평화 오면은 우리 주식이 5배 올라갑니다. 5배. 지금 여러분 주식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현재 100만 원치가 있으면 500만 원 되고 1억치가 있으면 5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국민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지. 부자 만들기 전에 돈이나 나눠 먹자 25만 원씩 갈라주겠다. 이런 건 대통령이 할 짓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유우파의 전성시대입니다.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자유우파가 아닌 사람은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우파 편성해야 됩니다. 좌파가 대통령 되면 나라 한 번 더 깔아앉습니다. 자유우파 중에 길을 아는 사람, 준비가 된 사람, 비상장 우량주 아시죠? 신무기. 지금 대통령 선거에 제가 처음 나오고 누구는 사수, 삼수 하니까 그 사람은 이름을 알아줬어요. 그 사람들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이미 평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가 다시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초인류 국가. 제가 이철우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한강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낙동강 기적, 영산강 기적, 건강 기적으로 이어져서 한반도 기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한반도 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된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이철우 제가 할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시간이 흘렀고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송원석 우리 김천의 국회의원인데 제 다음에 국회를 했습니다. 이 어른이 또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듣고 이희범 장관 산업부 장관 하시는데 올림픽 위원장 동계올림픽 위원장하고 지금 뭐 부영회 회장도 하시고 이분은 천재입니다. 사실 천재. 제가 이분을 모셔보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3년간 모셨는데 머리도 천재고 식사도 많이 하고 술도 끝이 없고 저런 분이 진작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그 인사를 간단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이희범 장관님 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